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 빠뜨린 것이 수산학 분야가 이렇게 외국에서는 선진화된 학문으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도 수산학 분야의 학과 혹은 전공 교수가 임용이 되면은 수산학 분야의 연구가 좀 더 확산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히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데 사실 서울대학에도 옛날에 그 수산 쪽 하는 전공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그분이 뭐 미국으로 이민 갔죠. 교수라고 가서 세탁소 차렸던데 뭐 그분이 여러 대학 끊기는데 그리고 또 민물 중에도 또 최길철 교수님이라고 그런 게 명명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명명이 끊겼어요. 그리고 뭐 그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도 뭐 해양학과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또 그 지구 환경 학문과 뭐 그걸 통합이 돼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뭐 수산 쪽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은 있지만은 아직 뭐 그쪽 전공한 교수들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전 대학이 마찬가지지만 서울대뿐만 아니고 다 교수들이 지금 생계형 노동자로 전락해 있습니다. 뭐 자기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뭘 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소시민적이고 뭐 제가 뭐 다른 분야 뭐 자연과학 분야 봤을 때는 제가 보니 다 생계형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뭐 연구비 좀 받아 먹고 뭐 학생들 좀 가르치고 뭐 SCI 논문 좀 써가지고 승진하고 뭐 거기서 만족하지 어디서 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보겠다 아니면 누구서 일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요즘 제가 뭐 말하기로 프로페서가 아니고 유니버시티 프로페서가 아니고 유니버시티 셀러리맨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석근 교수님만큼 제가 수산 분야 전공은 아닌데 이쪽 분야의 연구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주시해 왔는데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이 이론을 가지고 제시해 주는 것이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기후 변화로 해가지고 지금도 가을인데 뭐 전어도 못 먹고 그다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뭡니까 할망바다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뭐 미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이라든지 이게 이제 가을에 그 최묘입니까? 해가지고 봄에 또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물 온도가 해수 온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엉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금 어민들은 대응을 해? 저는 이 어업인이라고 하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왜 어업인이야, 이거야. 예? 그러면은 제조업에 있는 사람은 제조업인이네요? 예? 그럼 농업 쪽에 농업인이라 이래 하거든요. 왜 농업과 어업만은 어업인, 농업인 이런 말을 쓰느냐? 오래됐거든요. 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민자가 들어가는 것이 옛날 하도 대모하는 뭐랄까 민초라든지 그런 말 때문에 하는데 나는 이 어업이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저 어업인들이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지금 앞으로 소득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후변화는 뭐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변화를 되니까 사람들이 일단 충격을 받겠죠. 충격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날씨가 오늘은 날씨가 따뜻한데 날씨가 추워지면 옷을 왜 이런 곳에서 겨울을 바꿔 입으면 됩니다. 바꿔 입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수산법이라는 거는 똑같은 옷만 사시사철 이런 옷만 입고 있으라고 해요. 겨울이 오는데도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은 그게 맞춰서 어민들도 잡는 방법 또 잡는 시기 잡는 또 해역을 바꿀 수 있고 잡는 방법도 바꿀 수 있고 또 잡는 대상 어종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산법은 100년 전 일제시대 다 그대로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그때 100년 전에 있는 그 장소 100년 전에 그 대상 어종 100년 전에가 똑같은 배 크기 그리고 똑같은 법으로 100년 전에 그 좀 잡으라고 그렇게 인력 지금 전기장소사 이 시대에 100년 전 인력 시대에 인력 따고 저 택시 운전사 알아요. 인력 거로 지금 요 수산업은 지금 제가 뭐 비유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후 변화가 있으면은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게 유지 같은 걸 아주 거의 없애줘야죠. 없애주고 어민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시행착오도 겪어봐야죠. 뭐 많은 사람도 있고 또 흔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규제 일변대로 가가지고 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100년 전하고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큰 틀, 조금 몇 개는 바꿨겠죠. 큰 틀에서 한 개도 안 바뀐 상태에서 그 다음에 TAC 총용 의약량이 또 뭐 무슨 뭘 하더라. 그게 또 다른 규제를 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그럼 어민들이 견디내겠습니까? 그래 지금 기후변화에서 새로운 기회가 안 되고 더 상황이 악화돼가는 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요즘 뉴스가 되면 정어리 같은 거, 정어리 그 굉장히 비싼 생선입니다. 잡힐 때도 많이 잡힐 때가 안 잡히가 이러는데 요즘 이번에 뭐 좀 올해 좀 정어리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정어리 팔게 하면 멸치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 멸치라는 게 건현망 이런 말인데 중증 쌍끌이죠. 멸치 중증 쌍끌이인데 지금 많이 잡히고 있잖아요. 정어리 잡는데 좀 건현망 멸치만 잡아야 돼요. 법이. 멸치만 잡고 정어리 한 마리만 잡히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잡히는 순간에. 오늘 불법인데 이제 불법 시는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뭐 10%까지는 잡아도 된다. 뭐 이런 다른 어종을 뭐 그런 대부분까지 갔는데 우체 어민들은 정어리가 잡히면은 같이 버리고 와야 돼요. 바다에. 그리고 정어리는 잡히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그물이 올라오면 크게 작은 거는 뭐 조금 살아남는 것도 있겠죠. 근데 올라와가지고 이 손질하면 다 죽어버려요. 죽은 걸 굳이 그냥 가서 팔면 됐긴데 아무 목적 그걸 바다에 버리고 오래요. 왜 버리고 가냐 물어보면 그래야 어민들이 뭐 인식이 바뀐다나 계도가 된다나 저 동감한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버려가지고. 그래 지금 마사나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정어리 누가 버리겠어요? 뭐 바다 오염이 어떻고 뭐 질병이 어떻고 하는데 지금 정어리가 부산 앞바다에도 지금 정어리떼가 몰리고 있고 부산 앞바다 뭐 멸치떼가 아니고 보니까 대부분 정어리입니다. 마산항에도 정어리가 떼가 몰려오고 있고 지금 남해안 경상남북도 해안에 지금 정어리가 쫙딱 몰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전망은 그 그물이 눈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 어민들 경험적으로 안 돼도 정어리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어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다에 버리고 오겠죠. 조약소에 버리고 오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바다에 버리고 오겠죠. 그게 지금 아닌 거지 않습니까? 언인은 뻔히 정해져 있다고요. 지금 언인을 뭐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규제를 보면은 지금 정어리가 많이 잡히고 있고 많이 잡힌 거 건현망이라는 소리도 주로 잡는데 자 3회를 팔죠. 3회는 불법으로 파는 건데 완전 불법은 아닌데 정식적인 수익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고 자꾸 못 잡게 하니까 이거 팔면 안 되니까 불법적으로라도 법을 안 지키면서 이제 식당 같은 데 직접 파는 거죠. 들어가는데 파는데 그 3회도 이제 거기는 정상적인 경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어리는 계속 잡혀 들어오는데 3회. 3회 그걸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받아준다. 3회 한 데서 못 받아준다는 게 그래요. 옛날에 3회를 받아줬는데 9월 말까지는 더 이상 못 받아준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못 받아준다니까 바다에 버리고 오는 거죠. 바다에 우리 그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하면 증거 다 CCTV로 찍어 놓은 거 없어요. 거짓말 누가 찍어 놓겠어요. 바다에.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어리를 잡았고 그럼 잡은 건 간 경로가 두 군데 바다에 버렸거나 3회로 팔았거나 두 개만 조사해보면 답 다 나와요. 그거 경찰에서 뭐 뻔한 결론인데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잡혔다는 거 뻔히 알고 있고 그죠? 뻔히 알고 있는데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그 조사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박 규제에 막혀있는데 이렇듯이 그 정어리 못 잡게 혼액이라고 하죠. 스키가지고 얼마나 혼액? 뭐 우리말로 또 부수의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 규정만 없애줘도 자 기후변화에 따라서 뭐 아까 전어가 오래 안 잡힌다니까 안 잡힐 때 지금 정어리가 많이 잡히잖아요. 또 청어가 지금 좀 많이 잡히고 그죠? 또 옛날에 뭐 밴댕이가 안 잡히면 또 멸치가 많이 잡히고 멸치가 안 잡히면 청어는 전체 어종을 보면 일정한데 그 구성은 이거 많이 잡히면 이건 또 작게 잡히고 이렇다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작게 나중에 뭐 그게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건데 그런데 이 어종만 잡아라. 그러면 이 어종 안 잡히면 어찌 돼요? 망하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업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걸 해양수산부들이 안 바꾸고 있어요. 왜 안 바꾸냐? 대학 교수들이, 연구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줬어, 그래요. 잘못된 정보를. 남해 가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남용하지 말았고 다른 거 착해 해주면 남용 일어나 이래가지고 그걸 공무원들이 그냥 알아서 만든 게 아니고 주위에 그 자문을 해주는 대학 교수, 연구원들, 박사라는 사람들이 그 누가 한 명만 남용하니까 따라서 똑같이 해가지고 그런 정치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라면 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망할 수밖에. 그러니까 규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게 되면 정부의 규제를 갖다 바꾼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뭐 전봇대 같은 일, 지난 정부에서도 뭐 손톱 및 가시 이런 말로 표현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대학원, 일반 대학원은 반드시 석사의 논문을 써야 되느냐. 그 미국이란 영국이란 이런 데 안 써도 될 수도 있고 학과에 따라 사정이 틀린데 제가 사실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중앙지에다가 2015년, 16년에 대학 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두 분을 강하게 비판하니까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나 교육부에 있는 사람 보고는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수산업법에 있어서 시행령이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관련된 교수들 중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으로 강하게 수산만 보는 그런 신문이 아니라 이런 중앙지에 내야 되는데 중앙지에서 또 보게 되면 수산 분야는 이 정말 많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뤄주지도 않아요. 그 언론에서도 그렇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바다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바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 바다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특히 해양정책과는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린애에 대한 이 수산이라든지 수산물의 영양이라든지 뭐 바다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바다 교실을 열어보려고 제가 한 2달 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호응을 해준 데가 없어요. 학생들 관심이 많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은 관심도 많고, 근데 아까 이제 수산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수산하는 전공하는 저 같은 교수나 연구자들한테도 큰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리지 못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아주 옛날 것만 하고 고지식한 거고, 또 대외활동하기 꺼려하고, 또 아까 뭐 연구는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일이나 하고, 우리 또 말하면 끝이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국민들은 사실 수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관심이 많냐면 특히 먹는 거 하면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무슨 생선이 맛있다, 뭐 맛집이 어떻다, 신문에도 그 연주하는 거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뭐 막기행 이런 거 하면 막 사도 굉장히 많이 봐요. 먹는 거는 그냥 관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산 정책 쪽으로 가면 이제 관심이 없는데 그럼 이 연기를 해가지고 수산 정책을 어떻게 했다고 이론을 하는 게 이제 대학 교수들이나 이제 연구자들 이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해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수산하게 관해서 대중적인 책을 낸 것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처음일 겁니다. 나머지 뭐 논문이나 뭐 교과서는 냈지 저는 굉장히 쉽게 책을 제가 냈거든요. 이야기하듯이 하니까 어쨌든 간에 뭐 베스트셀러나 그래도 수산책을 굉장히 많이 팔렸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없다는데 수산이 워낙 그 소수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뭐 베스트셀러 그 분야에서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수산을 연구하는 교수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좀 언론에 투고도 하고 책도 좀 대중 피워내고 뭐 사건이 터지면 아직 마산항 정리 같은 거 아니 제가 목소리를 내야죠. 제가 제주도에 있는데 왜 마산항에 있는 걸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옆에 경상도에도 통영에 있는데 제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제주도 학과 없어진다는 그런 말도 하고 그 교수에서 가서 이야기하는데 왜 없으니 다 그거 보게 되면 본인들이 그 잘을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 아니고 합도 뭐 내가 분류 또저 이번에 강할리 앞에 그 강할리하고 송대 몰락이 뭐 멸치 때라더라고. 제가 오늘 확인해봐서 혹시 갈린지 보니까 한 90%는 정글이더라고요. 그럼 거기 불량한 전공가 저보다 불전공자가 거기 더 많아요. 수산 가운데. 거기서 먼저 여기에 정글이었다고 밝혀야지. 제가 바로 옆에 그 부경대학도 있고. 부경대고 또 가을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지나가면서 떼보고 멸치 보면 됐긴데. 출근할 때는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지나가면 쭉 보면 비익긴데.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제가 그 인터넷 사진 뒤져가지고 또 텔레비 방송 그 사진 보고 요 정글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바쁘신 거예요. 부산 일까지 신경 써야 되고 마산 일까지 신경 써야 되고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이 신경 안 쓰니 그렇죠. 그만큼 우리 수산부 교수들이 일단 뭔가 대외 활동을 하는 걸 꺼려하고
또 긴 안목으로 이리 좀 우리나라를 수산업을 이리 좀 예.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연구하기 바쁘고 그것도 뭐 자기 연구비 받아오기 바쁘고 뭐 교육 괜찮아요. 교육자 연구도 예. 괜찮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수산업이 워낙 뒤쳐져 있으니까 예. 대학 교수님들 특히 또 국립수산관의 박사님들은 또 공무원이다 활동이 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뭐 하면 또 검열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뭐 몇 안 되는 사실 대학 교수도 수산 교수 자체는 몇 명 없습니다. 뭐 영역한다면 교수님들이 확 수산 잘하나 해가지고 전공자가 50명 하지만 실제 가르친 사람은 3명, 3명 될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수산대에 있을 때 보면은 이 수산 자원 쪽에 있는 분들도 이래 이 수산 자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느냐 하는 일쪽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뭐 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항만 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 저장고라 이런 걸 하는 걸 해가지고 피해 보상 아예 의상이 없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는 걸 보고 저도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해이를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이 용어에서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권형망, 기선저익망, 예? 그 다음에 안강망, 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한자를 봐도 잘 모르겠고 해가 국립수산진흥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동영상이 나와요. 제가 그거 공부한다고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또 성균관대학교에 제가 부경도 옮기면서 해양통상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가지고 수산 분야의 강의를 또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서울에도 좀 이런 분야의 연구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저 교수님께서도 좀 많은 젊은이들에게 독려해 주시고 끝으로 저희들 이 와글와글 세상 TV에 요즘 수산 문제로도 지금 와글와글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뭐 오늘 처음 와가지고 유튜브 방송도 처음 해봐가지고 또 제가 또 어제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출장 온다니까 긴장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말을 좀 답변을 좀 동문서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는 뭐 수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뭐 책으로도 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하고도 다르죠. 그래서 뭐 제 육성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일반 시청자들 또는 뭐 독자들하고 소통하니까 우리 수산업이 뭔가 또 우리나라 수산업의 문제가 뭔가를 알리는데 앞으로 뭐 이런 자리에 있으면 자주 와서 그런 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또 경험을 알리는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 와글와글 세상 유튜브에서요.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양수산을 다루는 것은 전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바다에 대한 애정이 워낙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런 유튜브에 인터뷰로 이렇게 초청할 분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리 해양수산부에 있어가지고 하는 역할이 다양한데 해운 항만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국민들이 해양수산부와 관련되어 가장 근접한 거리에 느끼는 것은 수산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한국인이 1인당 이 수산물 섭취에 있어가지고 아마 세계 제1위 아니겠느냐. 네, 주요국 중에서 1위입니다. 주요국 중에서 1위입니다. 인구 1000만 이상인 나라 중에 인구 1000만 이상에서 1위입니다. 그만큼 수산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산물의 뭐랄까, 이 안정적인 공급도 이 국민의 건강 안보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런 이 글로벌 공급 사슬망을 생각할 때 이 자원 어장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 수산 자원, 그 다음 해양 생물, 그리고 또 이 지속 가능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신 이 정석근 교수님을 오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